씨는 내가 그 일을 잊은 줄 알아? 야, 무섭다. 안 잊었구나. 정말. 아니, 그만큼 나한테 뇌리에 박혔다는 건 뼈에 새겼다는 얘기면 맞아. 그만큼 그때는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신이 주신 망각이라는 선물을. 맞아, 네. 망각. 또 신이 주신 뼈에 새긴다는 그런 신이 주셨어? 준 것 같은데. 예. 오늘 첫 이야기는 사실 이제 부부 배우로 50년 결혼 생활을 하셨던 그 김인태 씨와 함께 이제 쭉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풀어낼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셨는데 어느 분의 이야기 때문에 다사다난했다는 건지 저희는 아직은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먼저 백수련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청해드립니다. 자, 백수련 마담님.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파킨슨 병에 걸렸다. 진짜? 좋은 스트레스인데? 사건을 많이 저지르는 여자죠. 백수련 마담님께서요? 네, 전혀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덤벙대고 남 말 잘 듣고 좀 그런 편이고 50년도 후반에 이제 제가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김인태 씨를 만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결혼하자마자 사건을 저지르신 건 아니죠? 이제 조금 이제 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음 검은 사람들이 맞아. 주변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계통 사람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인 같은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일단은 땅 사는 것서부터 사기를 받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사업을 같이 하자. 에스테틱이라는 게 한동안 유명했어요. 한의사하고 손을 잡았다가 아주 엄청난 손해를 받고 이제 우리 아들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보증을 섰는데 그게 뭐 이렇게 되고 뭐 땅서부터 하여튼 엄청났는데 문제는 김인태 씨가 너무 정말 훌륭하다고 그래야 되나 바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나한테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게 그리고 속으로 이제 들끓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왜 들켰나 하면 이제 이자 줄 때 돈 갚을 때를 이제 적는 거잖아요. 맨날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옆에 없으니까 슬그머니 나왔다가 들킨 거예요. 이거 보고 아들하고 이걸 반 거지 나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인태 씨가 나한테 물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자 뭐 하면서 시작을 했고 컸어요. 컸죠. 하여튼 뭐 나중에는 100억대 가까이 나중에는 100억대 가까이 갔으니까. 아니 근데 아까 잠깐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요. 레스토랑. 땅은 기획부동산 같은 거 속으신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속은 게 이제 그런 데고. 그래서 곤지하면은 고개도 안 돌리려고 하는 거기 땅이구나. 거기서부터 제주도 땅서부터 뭐 이렇게 했고. 그 이제 김인태 씨가 파킨슨이라는 게 신경성 이제 아시겠지만 파킨슨이라는 게 뭐 수백 가지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하여튼 유명한 병원 다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 이제 나중에 끝머리에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신경성 파킨슨이라는 판명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찔끔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여튼 엄청난 시련을 많이 했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돈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팔고 또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또 일도 안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레스토랑과 이제 스토리라는 완투를 했어요. 하여튼 뭐 근데 투는 한 300평짜리를 했죠. 거기서 손해를 또 엄청 봤죠. 이제 뭐 이러자 해.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제 하는데도 하여튼 김인태 씨는 처리를 하는데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또 IMF가 왔어.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하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이 남자는 점점 이제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웃음이 없어지더라고. 파킨슨 이제 웃음이 우선은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여튼 제 가게를 하면서 전라도 광주를 일주일에 3번 가게 끝나고 5시 새벽 5시에 김인태 씨를 집에 가서 모시고
광주를 할 때 일주일에 3번씩 다니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근데 이제 투병 생활을 얼마나 11년 동안 하면서 했고 네네네 그러고 김인태 씨가 이제 많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병원비 분자 우리 때는 그렇게 보험 들은 게 없어요. 보험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이렇게 독방을 써야 된다고 간병인이 지금도 너무 비싸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16만 원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빚에 점점 이제 하고 갚을 수는 없고 점점 더 이제 이러고 되고 해서 김인태 씨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실제로 몸으로 이제 체험을 다 한 거죠. 지금도 한 이제 매덕은 있지만 그건 먼저 활력소로 생각하고 활력소리. 저는 평생이 그냥 한 3억 정도는 활력소다. 그걸 향해. 빚이 3억 정도는 늘 활력소다라고 생각하고 활력소다. 사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파란만장하시다. 이게 막 약간 이렇게 뭉쳐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겁대가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들한테 미안해 연극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연극 배우인데 13년인가를 신용불량으로 그 청춘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죄인이고 그래서 걔가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지 엄마를 보니까 여자는 사고 치는 여자. 결혼해도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어머니.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가 뭐 한다면 엄마 하지 마 생각해. 엄마 하지 마.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저희 동치미에서는 거의 비율상으로는 거의 남편이 돈 사고를 치는 경우가 왜냐면 시작 자체를 최홍림 씨의 돈 사고로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남편의 돈 사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정혜리 마담님도 혹시 남편 돈 사고로 고생하시? 이제 보통 왜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거든요. 왜 아내들은 어쨌든 이제 한 공동체니까 이제 무엇을 하면은 같이 그도 좀 알고 해결을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뭐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 일이라는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경험 부족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빨리 뭔가를 좀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일들이 생기면 그거를 저는 그냥 만약에 이제 어떤 게 생겼어.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아니 그냥 그래 그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 알려주세요. 다 알아주면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풀어봅시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니라고. 이거만이라고. 그래서 그거가 해결이 딱 되면 나중에 보면 뭐가 또 나오는 거야. 줄줄사탕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처음부터 다 털어가지고 해결할 거 하고 이게 우리가 감당한 건지 뭔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나 뭐 이런 거 자존심도 좀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이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안 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냥 다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근데 이해는 해, 이해는 해 무슨 마음인지. 저희 또 사업 많이 하는 걸로는 우리 김병지 왜냐면 제가 아까 녹화 전에 뭐로 불러드릴까요? 그랬어요. 단장님, 대표님 그리고 저는 맨날 메이크업하고 지나가면 거기 축구클럽이 늘 있어요. 지나가면서 맨날 아유 감독님 있으시네. 아니 이 동네에 축구클럽이 쉽지 않은데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니까 사업으로 돈 사고 이런 거 좀 고생하신 적은 없으세요? 늘 다 잘 되는. 다 잘 되시잖아요. 아니요. 늘 잘 될 수만은 없죠. 네, 그런 건 아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성향 자체가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진취적. 네, 그리고 그리고 애들 아빠 이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만 이렇게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도 막 골키퍼인데 막 앞으로 나가 막 그래. 맞아. 앞으로만 나가. 그러네. 골키퍼가 맨날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그 성격이 나와 그 성격이. 네, 그래서 지키지 못해. 저희도 이제 축구 아카데미 사업을 지점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잘 됐고.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학원 사업은 선택권은 대부분 엄마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내인 저한테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뭘 내려고 하는데 그런 의논을 좀 해오면 저도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데 나중에 탁 뒤통수 맞은 것처럼 직원들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안 되는 데 여는 데도 있군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되게 섭섭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몇 군데까지 늘려놨어요? 저희가 한 17군데 정도. 17군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골키퍼가 너무 저도 나갔다. 지나가다가 저희 축구 교실을 볼 때 김병지가 왜 여기서 김병지가 나오지? 네. 그다음에 어느 날 제가 필요한 용품이 좀 있어서 네, 축구 용품 검색을 하다가 회사를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 대표이사가 김병지. 저는 사고분이 애들 남편 아빠인지 거. 몰랐어요. 이름이 같은 줄 알고 그치, 물어봤는데 동명이인이지. 애들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알게 되고. 그건 인터넷 보고 알게 되고. 근데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이 의논을 왜 안 하냐 하면 좋을 때 이렇게 당연히 이해되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또 아내들한테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아내한테 얘기해서 아내가 줄 것도 아니면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 김병지 아니, 계속 얘기하시는 게 딱 제 마음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얘기하셔야죠. 왜 17개나 늘려가면서. 결국 들키는 걸 저도 알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이잖아요, 사오체가. 뭔가 야 수연아 거기에 너네 그 김병축구 차가 돌아다니던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오빠 거기에 뭐 있어 그러면 네, 그럼 들켜요. 그럼 수연이한테 이제 통장하고 이런 걸 이제 딱 이실직고를 해요. 수연아 이렇게 해서. 보이긴 보이시는군요. 네, 투자는 이렇게 했고 요즘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아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대본 리딩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8월 13일이에요. 제가 메시지가 온 게 오늘이 이제 또 하나 더 늘어나나. 하나 더 이사장님 곧 미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기 새로 오픈되는 컨펌을 받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그러니까 이게 낯설진 않아요. 왜냐면 늘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게 전략인가 봐요. 너무 많이 해서 아예 못 쫓아오게 만드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할 때 그럼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아내와 상의 거의 나는 안 한다.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주의세요? 왜냐하면 전설 씨도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몸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컨설팅도 회사 차리려고 그러거나 뭐 얼마 전에 전시회도 했잖아요. 전시하고 돈 들고 뭐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이렇게 이런 벌리거나 이런 거 벌리는 거에 관해서 망한 거. 죽고 싶은 때도 있죠.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학교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월급 받으면 편하게 사는데 항상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나대니? 그냥 평범하게 살면 한 가지 잘하는 거 하나만 하지. 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자꾸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뭘 한다라는 보고를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못해요. 그냥 일 벌리고 터지면 그때 이제 수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귀가 조금 팔랑긴 것 같아요, 보니까. 홍님이 형님도 좀 그런 게 있죠. 같은 팔랑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회사가 남겨둔 마지막 보유분 이런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30대니까. 그걸 신문에다 왜 내겠어? 좋으면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아는데 그때 30대 때는 몰랐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돈만 생기면 금을 모았어요. 골드바도 사고. 그러면 그걸 냅두면 되는데. 냅두면. 예, 그렇게 냅뒀으면 지금 부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는 이제 회사가 남겨둔 마지막 그 보유분에 삘이 꽂혀갖고 정말 나를 위해 남겨뒀구나. 뭐를 아파트 뭐를? 근데 그게 원래는 그게 자동차 판매 시설인데 이런 사기꾼들이 수산물 센터로 바꾼 거예요. 사기 분양을 한 거죠. 그래서 노량진 수산물센터처럼 이제 매달 엄청난 수익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 골드바를 다 팔아갖고 그게 싸게 팔아.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던 게 전혀 이제 수산물센터가
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시설인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 소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허구한 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그랬고 와이프한테는 차마 그 얘기 못하니까 어디 일하러 간다 그러고 어디 또 데모도 하러 다니고 이런 걸 알려야 되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막. 예, 그렇죠.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아우 괜찮아 이제 돈 받을 거야.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항상 안심을 시켰죠. 그렇지 남편이 그래서, 그래. 원래 그래. 왜냐하면 남편이 이래. 근데 아내들은 그걸 몰라 근데 진짜. 혼자만 죽으면 되는 거야. 아니 어떤 편으로 안심시킨 거지만 어떤 편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했지. 이제 돈이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나오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그때만 기다려. 그래서 희망 고문을 10년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됐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결됐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당신 해프겠으니까 내가 이게 매달 묶어뒀는데 내가 매달 월급으로 내가 조금 줄게 당신한테. 그래서 지금 팔자에 없는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돈을 거의 못 받았죠.